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옥봉의 몽혼이라는 책입니다. 이옥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여류 시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조선조 선조 때 옥천 군수를 지닌 이봉의 서녀입니다. 그래서 조원의 이제 소실이 나중에 되었고요. 어릴 때부터 어떤 시적인 재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녀 자신 또한 시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어서 내가 시 지으면 귀신 곡하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전에 이제 많은 시를 지었지만 많은 수가 좀 소실됐고요. 현재 33편의 시가 전하고 임진왜란 때 죽었습니다. 자, 이옥봉의 이제 시는 상당히 어떤 사랑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참 잘 나타낸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옥봉의 이제 시들을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여인의 그런 심정 이런 것들을 참 잘 나타냈습니다. 뭐 그런 여러 시 중에서 이제 이옥봉의 시 중에 어떤 시가 있냐면 규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규정이라는 것은 여자의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규정이라는 게 여인의 마음을 뜻하는데 뭐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규정, 교수의 마음 이런 의미로 쓰이겠죠. 자, 이 규정이라는 시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유약 랑하만 정매 욕사시 홀문 지상작 허화 경중미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에게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보이시죠? 유약 나오죠. 량하만 정매 욕사시 홀문 지상작 허화 경중리 이렇게 나왔죠. 자, 이 해석이 이제 여기 나오죠. 온다는 님 어찌 이리 늦으신가? 뜰에 핀 배아는 지려하는데 호련 까치 소리가 들리니 공연히 거울 보며 눈썹 그리네 이렇게 나왔죠. 여기 특히 이제 밑에 허화 경중미라는 표현이 아주 멋지죠. 이 허자가 빌어자인데 공연이라는 뜻이고요. 화가 그린다는 뜻이죠. 경중미, 거울 속의 눈썹을 이런 얘기죠. 유약이라는 건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근데 랑, 하만 이 랑은 이제 그런 님을 가리키겠죠. 어째서 늦으시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뜰에 있는 매화도 정매니까 뜰에 핀 매화는 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시. 여기서 이제 사는 원래 쏠사자인데 핀다는 뜻으로 이제 진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쓰인 거죠. 이 사라는 게 그렇게 하는데 홀 갑자기 듣는다. 지상. 뭡니까? 가지 위에 까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님이 오신 줄 알고 눈썹을 그렸다는 그런 어떤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멋진 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옥봉 시인의 하이라이트 시가 바로 이제 몽혼이라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화면 보이실 거예요. 근래 안부 문여하 월도사창 첩한다. 약사몽혼 행유적 문전성로 반성사 났죠. 이거 보겠어요. 근래 안부를 묻는데 여하 어떠냐는 거죠. 어떠십니까? 달이 비친다는 거죠. 사창. 이때 이제 사창은 여인이 기거하는 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첩에게는 한이 많습니다. 약사 자체가 만약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몽혼 꿈속의 영혼이 행유적 발자취가 있다고 한다면 문전성로 그대 문 앞 돌길은 반성사 반쯤은 모래가 됐을 거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 그리워해서 꿈속에서나마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 2구는 이제 현재 나에 대한 진술이죠. 1구는 요즘 님의 안부를 묻는 거고 2구는 이 달 밝은 사창에 한이 많아서 씨름하는 것이고 3, 4구가 절창이죠. 꿈속에 혼이 자치라도 있다면 님의 집 앞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아주
멋진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옥봉의 이렇게 시들은 상당히 좀 내용 자체가 멋진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또 하나 이제 시를 좀 이야기한다면 이 초생딸이라는 시가 있어요. 초월인데 거기 이제 보시면 한자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수채, 곤산옥 나왔죠. 교성, 그다음에 일반소라고 나왔죠. 그다음에 자종, 이별 후, 그다음에 수란 나왔죠. 수란, 그다음 뭡니까? 척공화라고 나옵니다. 척공화. 해석이 나오죠? 뭡니까? 누가 곤륜산에 그 옥을 캐어다가 곱게 다듬어 반쪽 원래빛을 만들었나. 놔두고 님 떠나버린 뒤 넋을 잃고 허공에 던진 거라네. 여기서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자신의 심정 이런 것을 상당히 잘 만들어졌고요. 이 하늘의 초승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초생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얼레빛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인이 머리를 빗는 그럼 얼레빛 같이 생겼죠. 이렇게 이제 머리를 빗는 자 그런 모양으로 이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시가 바로 이제 그 이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생달에서 착안해서 이 초생달을 누군가가 곤륜산에 옥을 캐어다가 이 곤륜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국에서 험난하게 유명한 산이죠. 다듬어 만든 얼레빛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빛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얼레빛이죠. 님이 떠나고 나서 수심이 가득 차고 정신이 아득해서 그 빛을 하늘에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초생달이 되었다는 거죠.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래서 초생달과 빛의 형상과 이별의 정서를 아주 절묘하게 배합시킨 아주 멋진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시하고 상당히 또 유사한 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수단 곤산옥, 재성 직녀소, 견우 이별 후, 수척 벽공허. 자 이렇게 다 보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황진이가 지었다는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확실하다면 옥봉의 황진이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시를 지었다고 볼 수 있는데 수단 곤산옥 누가 자르느냐는 거죠. 곤산의 옥을 누가 곤륜산의 옥을 잘라서 그다음에 재성 직녀소 직녀의 빛이죠. 빛을 만들어 주었던 거. 재성이라는 게 이제 재단에서 만든다는 거죠. 견우 이별후 그러니까 직녀는 견우를 떠나간 후에 수척 벽공허 수척 씨름하면서 척이랑은 던진다는 거죠. 벽공허 푸른 하늘에 던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쓴 멋진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옥봉의 이제 몽원에 실려 있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한 3작품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옥봉의 몽원이라는 책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읽으셔서 많은 한문학에 대한 공부 또 문학적인 공부 이런 걸 함께 병행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책에 대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